양승호입니다. 이종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2022년도 개정세법을 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동산 세법들이 많이 맞아요. 개정이 됐는데 네. 반드시 좀 납세자분들이 알아둬야 될 그 세법 규정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21년도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세법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21년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세율이 변화가 됐거든요. 기존에 이제 뭐 2주택자는 10% 중과가 됐고 3주택자는 20% 중과되면은 그게 10%씩 더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20%, 30%로 증가가 됐고, 또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 단기 양도세율이 2년 미만은 60%, 또 이제 1년 미만은 70%로 그렇게 이제 상향이 됐고, 또 분양권 자체 양도에 대한 세율도 70%까지 증가가 됐거든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2021년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이제 비과세 받으실 때 분명히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2021년도 이후부터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되면은 그때부터 새롭게 보유 및 이제 거주 기간이 새롭게 기간하게 돼요. 비과세 판단할 때. 네,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엄청 말씀만 복잡해요. 머리가 아프죠. 엄청 네. 복잡하고 실무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꼭 세법 조문을 찾아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했다고 하시더라도 한번 전문가에게 네. 무조건 상담 받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2022년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네. 어떤 게 이제 개정이 됐는지 네네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겠지만 예. 오늘은 이제 시간상 꼭 네네. 이 부분만큼은 체크하고 싶다, 알아둬야 네.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21년도에 비해서는 올해는 뭐 이제 비교적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상황이 이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꼭 숙지하셔야지 본인이 이제 의사결정하실 때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21년도 12월 8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올라갔어요. 네, 종전에는 이제 9억이었잖아요. 9억이었죠? 예, 근데 이제 9억이 12억으로 올라갔거든요. 요거는 좀 네. 그 뉴스나 기사로 네.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네.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초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체감 효과가 크지 않는데 이제 12억에서 좀 넘은, 그러니까 간 넘은 한 10억 언저리나 뭐 20억 정도 되는 그 정도에서는 사실상 세금 차이가 크거든요. 한번 이걸 세금 한번 비교해 드리면은 예. 송도에 15억 정도 선의 아파트, 송도에 더샵 퍼스트파크라고 이 아파트가 송도의 대장 아파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14억 7천만 원까지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가 2년 전에는 네. 7억밖에 안 했어요. 7억 두 배네요. 네, 2배 걸렸죠. 7억 7천 걸렸는데, 네. 그러니까 뭐 2년만 사실 보유하면은 이때는 그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작년의 기준, 그러니까 비과세 기준 금액 9억의 기준이라면은 양도세가 2년만 보유했을 때 1억이 나와요. 이게 1세대 주택, 고가주택 9억 비과세를 적용했어요. 그렇죠. 예. 9억일 때 상당하네요. 1억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올해 10억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이 3,800으로 줄어요. 엄청 많이 주네요. 네, 거의 뭐 60%가 주네요. 예,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금이. 그래서 이제 10억을 간 넘은 아파트들이 가장 그 수혜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약간 금액이 좀 올려가지고 한 20억 정도, 그러면 이제 20억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기를 마용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마포, 뭐 용산, 성동구. 마용성에서의 신축 수준의 아파트들이 한 20억 정도 해요, 지금 시가가. 그러면 이제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도 있을 테고, 뭐 신촌 그랑자이도 있을 테고, 뭐 저기 왕신리에는 저기 뭐 센트라스 뭐 이런 아파트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지금 시가가 한 9평 기준, 30평대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하는데,
만약에 일단 마포리면 푸르지오가 최근에 이제 19억 4천만 원을 찍었으니까 이 아파트를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아파트도 4년 전에 네. 4년 전에는 9억이었거든요. 음. 한 2016, 17년도 정도 그때가 9억이었고 막 그러면은 부동산 네 이제 오르기 시작할 지금 맞아요. 9억.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0억 4천만 원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가. 이것도 거의 2배 넘게. 그렇죠. 네. 거의 2배가 올랐죠. 여기도 2배 이상 올랐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 채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4년 동안 보유하시고 거주까지 하셨을 때 이때 대한 양도세가 작년의 기준이면은 1억 4천만 원이 산출이 돼요. 양도세가. 네. 예. 그런데 올해 이제 증액된 기준에 의하면은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33%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가 양도가액이 올라갈수록 분명히 그 체감 효과는 떨어지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세금이 줄어드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네. 그 요즘에 이제 시세가 워낙에 네. 뭐 10억짜리 아파트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 비과세 한도를 늘린 거는 네. 현 시점을 잘 반영한 거다라고 저는 파악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그 9평 기준,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으로는 이제 뭐 15억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대부분 아파트들이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좀 분명히 수혜받는 그런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네네. 또 개정된 네네. 또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일단은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10억이 초과되는 고가 상가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상가주택, 겸용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상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 면적에 따라서 만약에 주택이 그 상가보다 더 면적이 크게 되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체 비과세가 되는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작년까지는 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1층은 상가고 2, 3층은 다가구 주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양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뭐 일단 좀 전에 기준 말씀드리면은 주택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더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보유 투표용제도 80%까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주택보다 상가가 더 크거나 아니면은 동일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봐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상가는 일반 세율로 과세가 돼요. 양도세. 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이 기준이 변경이 됐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10억 이하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10억이 초과되면은 이제 무조건 주택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봐요. 그러면은 이게 12억까지는 네네. 종전 규정. 그러니까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다면 네. 다 통으로 주택으로 봐서 맞습니다. 비과세 처리를 했는데 네. 이 양도가액이 12억이 넘어간다면 네네. 이제 상가랑 주택이랑 구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불리해진 거죠. 주택만 이제 비과세 되는 거고 상가는 무조건 일반 세율로 과세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상가주택 웬만한 것들은 12억 넘죠? 네, 넘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전에 네. 세무 전문가에게 네, 상담 맞아요. 받아서 의사결정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상가주택을 10년 전에 10억에 취득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보유를 하시고 거주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억에 팔았단 말이죠. 만약에 작년의 기준이라면은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주택이 더 커서 그러면은 양도세가 2,5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올해 넘어가서 주택이 좀 더 크더라도 이제는 전체 비과세가 안 되니까 세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거의 한 5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상가주택을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신 다음에 의사결정 하셔야 됩니다. 그 부수적으로 이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가세 이슈도 붙을 거고. 네,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이 계산하거나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맞아요. 케이스 같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네. 또 저희가 납세자분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숙지해야 될 개념 네네.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제 또 주택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면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토지 면적이 일부가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네.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을 먼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을 때는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택 밑에 깔려있는 토지까지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네,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는 건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택을 10평을 지어놓고 토지가 한 10,000평이 깔려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비과세 주면 불합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의 정착 면적의 몇 배까지만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해 주는 거고, 그 나머지- 외는 주택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예. 그 외에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로 그렇죠. 계산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종전의 규정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나누셔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의 정착 면적, 그러니까 주택의 정착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딱 보이는 면적이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건물 면적. 네, 수평 투여 면적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1층은 되게 작은데 2층이 엄청 큰 가분수의 형태라도 그냥 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 면적을 위에서. 인정받는 거고. 네. 최대 면적. 그렇죠. 그래서 그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까지만. 만 이제 부수토지로 인정해 준다. 예, 맞습니다. 예. 네. 토지 면적 그 부수토지 인정이 되는 거고, 도시 지역 외의 경우에는, 밖의 경우에는 그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만 주택 부수토지 인정이 되고, 나머지 그 외의 부분은 그 주택 부수토지 아닌 겁니다.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좀 더 세분화가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일단은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을 세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이제 세분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그 주택 정착 면적의 3배까지만 인정이 돼요. 이제 줄었네요. 줄었어요. 혜택이 줄었네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면적이 30평이다. 그러면은 그 토지 면적은 90평까지만 주택 부수토지로 해서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외 지역은? 그 외 지역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도 똑같고, 도시 지역 외는 기존의 10배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그 도시 지역 내래도 수도권 밖에 있거나 아니면 수도권 내에 있더라도 녹지 지역은 똑같은 거예요. 5배. 아, 기존대로. 녹지 지역은? 네네. 그러면은 주상공이라고 주상공만, 하잖아요. 네, 주상공만 3배. 네, 3배로 이제 도시 지역네. 네, 좀 축소가 되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은 많이 접촉이 되던가요? 일반적으로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죠. 그 단독 주택 같은 단독 경우가 주택.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이제. 예, 그쵸. 수도권에 있더라도 뭐 경기도 지역에도 단독 주택 많잖아요. 네. 그런 데는 뭐 주택 마당이 넓더라도 일부까지만 이제 인정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해 두셔야 돼요.